코로나 이후 대한민국은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될까요? 한국은 이전보다 더 글로벌 리더로서 전세계 문화 경제를 이끌어가며 전세계 국가를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 야, 페페TV야, 뭔 또 한국이 전세계를 이끌어간대. 맨날 글로벌 리더 타령하는데 뭔 생각으로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을 드러내는 거야? 근자감 아닙니다. 실제로 세계적인 예언가들은 2021년 세계를 이끌 국가로 한국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중에서도 여러 정부와 기업의 자문위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OECD가 선정한 미래 지도자상을 수상하고 에스콰이어가 뽑은 21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75인, 미국 IT 전문지 와이어드가 선정한 2008년 가장 명석한 인물 1위, 세계 경제 포럼이 지정한 차세대 글로벌 리더인 미국의 국제관계 전문가이자 퓨처맵 창립자 피라그 카나는 아시아의 향방에 따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후의 미래가 달렸다는 분석을 내놨는데요. 카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중일이 주도한 세 번째 성장 시대를 넘어 아시아가 이끄는 네 번째 성장 시대에 돌입했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카나는 한국을 인터넷, 5G, 산업 로봇 등 기술 공학 분야부터 빌보드에서 1위를 기록한 BTS와 뷰티 등 문화 예술계까지 각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하며 향후 미래가 밝은 국가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에이,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야, 빌보드 1위 했다고 무슨 글로벌 리더 국가래. 그걸 근거라고 대고 있냐? 맞습니다. 빌보드 1위 했다고 글로벌 리더 국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카나는 한국의 핀테크 사업을 주목했는데요. 대한민국은 카카오페이나 삼성페이 같은 모바일 뱅킹 가입자 비율이 인터넷 뱅킹 가입자 비율을 훨씬 넘어서는 현금 없는 사회를 이루었습니다. 핀테크는 금융과 기술의 합성어의 준말로 금융 서비스를 모바일 인터넷 환경으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문에 스타트업을 찾기 힘든 분야였던 금융업에서도 스타트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핀테크에는 단순한 결제 서비스에서부터 대출, 주식, 송금, 자산관리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빅데이터가 중요한 분야입니다. 최근에는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을 둔 기업도 점차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저소득 국가에서 핀테크 상품 보급률은 현재 5% 미만인데 이는 앞으로 무려 20억 명이 카카오페이나 삼성페이 같은 핀테크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이 앞선 기술력으로 이 분야에서 우위를 선점할 경우 전세계 핀테크 시장에서 꽃을 피울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수석경제평론가 마틴 울프는 2021년 국제사회와 세계경제에 관한 전망에서 서양의 강대 국가들은 IT 강국인 한국과 무역관계를 강화하려 하고 있으며 특히 그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참여가 당연한 선택이라고 강조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에 더해 중국 5G 기술에 대해 우려하는 서방 국가들은 한국과 같은 IT 국가인 민주주의 국가들과 무역 관계를 강화하려 하고 있으며 특히 5G 무선 네트워크 개발 과정에서 삼성전자와 같은 한국 기업의 참여는 당연하다 못해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이는데요. 마틴 울프는 2021년 국제사회와 세계 경제에 관한 전망에서 팬데믹으로 인해 세계 경제가 단기간에 큰 타격을 입어 유례없는 침체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 미국은 물론 서유럽 국가들은 팬데믹에 대응해 무력했고 팬데믹에 맞서기 위해 필요한 대응을 보이지 못했다. 미국이 예전과 같은 우세한 지위를 회복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미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기 전부터 국가 간 분열, 무역보호주의와 자국의 이익만 우선시하는 경향으로 인해 민주주의와 다자주의 같은 핵심 원칙들이 무너지고 미국의 리더십에 대한 인식과 국제적 지위가 추락했다. 특히 주요 강대국들이 협력하는 자세를 보여주지 못했고 일본은 바이러스 전파에 대해 서로를 탓하기만 했기 때문에 국제사회 리더십 공백이 더욱 두드러졌다. 2020년에 팬데믹 사태는 그토록 경고했던 서구 중심주의 세계 질서와 리더십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다자주의를 복구하기 위해 한국, 영국과 유럽 국가들을 비롯한 중견 국가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의 세계를 공유한다는 것은 분명하고 하나의 세계 경제를 공유하는 사실도 바뀔 수 없기 때문에 한국과 같은 국가들이 다자적 질서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매우 큰 역할을 해야 한다. 중국은 안 된다. 경제적으로는 위기에서 가장 빨리 회복했으나 국제적으로는 그 위상이 추락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 갈등 관계로 인해 세계 경제가 중국과 디커플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불가능할 것이다. 중국 5G 기술에 대해 우려하는 서양 국가들은 한국과 같은 IT 강국인 민주주의 국가들과 무역 관계를 강화하려 하고 있으며 특히 5G 무선 네트워크 개발 과정에서 삼성전자 참여가 당연한 선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세계적인 예언가들의 말들은 제가 보기에도 맞는 말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이미 5G를 넘어 6G도 글로벌 주도권을 잡기 위한 의지를 표명했는데요. 2021년 들어 세계는 오는 2030년 상용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6세대 기술 선점을 위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5G 세계 최초 상용화 타이틀을 한국에 내준 미국, 유럽, 일본, 중국은 6G에서만큼은 주도권을 되찾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5G 분야에서 한국이 괜히 1등한 게 아닙니다. 한국 정부 역시 5G 선도국의 입지를 6G까지 연결시켜 명실상부한 정보통신기술 강국으로 입지를 다지겠다는 전략인데요.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미래 이동통신 네트워크 주도권 선정과 비대면 디지털화 선제 대응을 위한 6G 핵심 기술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6G는 5G에 비해 약 50배 더 빨라진 테라비트급 속도가 구현되며 10배 더 많은 기기들이 접속합니다. 저지연성도 5G 대비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주요 서비스로는 초실감 확장현실, 고정밀, 모바일 홀로그램, 디지털 복제가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도 이미 6세대는 미국이 앞서가겠다고 말하며 벼르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을 비롯해 3G까지 네트워크 장비와 단말로 세계를 이끌었던 유럽, ICT 주도 국가인 중국도 이번만큼은 한국에 왕좌의 자리를 내줄 수 없다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핀란드의 울루 대학이 주축이 돼 6G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진행 중으로 핀란드 학계와 정부가 주축이 되어 2018년에서 2026년까지 총 2억 5,100만 유로 규모의 투자가 집행되며 6G에 대한 다양한 연구과제 등이 수행될 예정입니다. 일본에서도 지난해 1월 총무성 주관으로 비욘드 5G 추진 전략 간담회를 열어 6G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중국은 5G에 대해서 가장 오래 준비해왔지만 세계 최초 상용화 자리를 한국에 내줬습니다. 이후 2019년 11월 6G 추진을 위한 6G 민간 추진 그룹을 구성했고 화웨이가 6G를 5G의 연장선으로 판단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정부가 앞장서서 주파수 등 규제를 완화시키고 6G를 추진하고 있고 미국 규제기관인 FCC의 경우 어떤 나라보다도 먼저 6G까지 무선 장비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주파수를 개방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6G 핵심기술 개발 사업을 통해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 등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선도 분야에서 기술 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초성능, 초대역 분야 108억 원, 초공간 분야 23억 원, 초정밀, 초지능 분야 33억 원 등 총 164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기업과 기관의 연구개발 자금과 표준특허 확보 전략을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민간 기업에서도 이러한 노력들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새로운 차원의 초연결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차세대 비전을 제시하며 5G에 이어 6G 시대 주도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5월 신설한 삼성 리서치 차세대 통신연구센터를 중심으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삼성전자가 6G 기술의 발전을 불러올 메가 트렌드와 함께 6G의 비전, 서비스와 요구사항, 이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후보 기술, 표준화 일정 등을 다룬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 등을 담은 6G 백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백서를 쭉 보다 보면 6G를 구현하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노력들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테라헤르츠 주파수 대역 활용을 위한 기술, 고주파 대역 커버리지 개선을 위한 새로운 안테나 기술, 이중화 혁신 기술, 유연한 네트워크 구성, 위성 활용 네트워크 토폴로지 혁신 기술, 주파수 활용 효율을 높이기 위한 주파수 공유 기술, AI 적용 통신 기술 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측에서는 현재 5G 상용화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화이자에 이어 모더나 백신의 접종이 탄력을 받으면서 이미 미국 등 5개 국가에서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이 18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는 역사상 가장 큰 백신 캠페인의 시작이다 보도했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방송과 인터넷 등을 통해 생중계로 자신이 백신을 접종받는 모습을 공개하며 백신이 얼마나 안전한지를 알렸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백신은 큰 희망이라고 부를 가치가 있다. 걱정할 것 없다. 나와 내 아내는 2번째 접종을 기대하고 있다 전했습니다. 현재 속도대로라면 미국과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2021년도 하반기면 백신 접종을 완료할 수 있고, 우리의 일상은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영국에서 전파력이 무려 70%나 더 강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발견했고, 이 바이러스가 유럽은 물론이고 대륙을 건너 호주까지 퍼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 세계가 다시 한번 비상에 걸렸습니다. VU와 2020 12-01로 알려진 영국의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는 기존 바이러스 대비 감염력이 70% 크고 확진자 한 명이 몇 명에게 전파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감염 재생산 지수를 최대 0.4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달 초에 영국에서 처음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하면서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빠르게 줄어드는 듯 보였지만, 최근 또다시 일일 확진자 수가 최고치를 기록하며 지금까지는 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의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런던 신규 확진자 중에서 60%는 변종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영국 최고 의료 책임자인 크리스 휘티는 새로운 변종이 더 빨리 퍼지고 있으며 수도와 남동부 지역에서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새로 발견된 변종 바이러스가 약 1000여 종에 달한다. 새로운 균주가 더 높은 사망률을 유발하거나 현재 보급되고 있는 백신과 치료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 다만 이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설명했습니다. 즉, 이번에 새로 발견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한 가지 종이 아닌 1000여 종인데다가 현재로서는 유일한 희망인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등의 개발한 백신들이 이 변종 바이러스를 없앨 수 있는지조차 확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AP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네덜란드, 독일, 벨기에,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이스라엘 등 10개 국가가 이미 영국과의 하늘길을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데이비드 로버트슨 글래스고 대학교 교수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백신 탈출 변종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로버트슨 교수가 말한 백신 탈출은 바이러스가 변화하면서 백신의 효능을 회피하고 계속 사람들을 감염시키게 되는 상황을 말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미국 워싱턴 대학 연구팀의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국제학술지 네이처 신경과학에 게재됐습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코로나19를 일으키는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2는 발열과 마른 기침, 권태감, 후각, 미각 상실, 코막힘, 결막염, 인후통, 두통, 근육통, 구토, 설사, 오한, 현기증 등 다양한 증상을 초래하지만 치매 유사 증상과 뇌신경 손상 사례도 보고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국 워싱턴대 의대 교수 연구팀이 조사를 진행한 결과 코로나가 세포에 침입할 때 사용하는 S1 단백질이 뇌에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즉, 코로나 바이러스가 뇌 손상을 일으키거나 사이토카인을 방출해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처음 시작된 지난해 말부터 1년이 지난 지금 백신이 차례로 공급되기 시작하면서 겨우 한 줄기 희망이 보이는 듯 했지만 다시 한번 암흑 속으로 빠져드는 듯한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전 세계인들을 공포에 몰아넣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현재 이렇게 암울한 상황 속에서 한국이 다시 한번 전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기초과학연구원의 김빈내리 연구단장이 발견해낸 코로나 바이러스의 고해상도 유전자 지도가 최근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인데요. 김빈내리 교수는 지난 2004년 서울대 생명과학부 조교수가 된 이후 생명과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이목을 끌었고 2006년 마크로젠 여성과학자상, 2007년에는 여성과학자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로레알 유네스코 여성과학자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2009년에는 40세의 나이로 호암의학상을 수상해 역대 수상자 중 가장 젊은 수상자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후 2010년 세계 최고의 생명과학 학술지인 셀의 편집위원이 됐고 서울대 생명과학부 석좌 교수로 자리를 잡는 동시에 우리나라 기초연구 최고 레벨인
국가 과학자가 됐습니다. 뛰어난 연구 성과 때문에 매년 10월 노벨상 수상 기간만 되면 노벨상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유전자의 정확한 위치를 찾아내는 동시에 기존 분석법으로는 확인되지 않았던 RNA들을 찾고 바이러스의 RNA에 최소 41곳의 화학적 변형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김빈내리 교수의 놀라운 발견에 셀은 이례적으로 피어 리뷰와 같은 검증 과정 없이 김빈내리 교수의 연구 결과를 셀즈에 게재했고, 게재 시점이 지난 4월인 점을 고려했을 때 최근 접종을 시작한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개발 과정에도 상당한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의 개발 기간을 거쳐 만들어졌던 백신이 1년 내로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은 각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때문만이 아니라 김빈내리 교수가 공개한 유전자 지도 덕분에 코로나 바이러스 유전자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고 RNA의 화학적 반응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었던 덕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이 전 세계를 깜짝 놀래킨 것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영국에서 나타난 변종 바이러스가 전 세계인들을 다시 한번 공포에 몰아넣고 있는 가운데 한국 셀트리온이 개발한 항체 치료제가 해결사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발견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 바이러스는 엄밀히 말하면 변종 바이러스가 아닌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G그룹의 변이 바이러스로 한국에서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이 발생했을 당시에 바이러스와 같은 그룹입니다. G그룹은 기존 바이러스 그룹보다 감염력이 최대 10배 더 강력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미 치료제를 개발할 때 G그룹을 염두에 두고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셀트리온에 따르며 셀트리온의 코로나19 치료제는 질병관리본부 중화능 평가 시험에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 기존보다 10배 높은 중화능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셀트리온은 변이 바이러스가 종전 바이러스보다 구조적으로 더 안정적이고 바이러스 표면의 스파이크 단백질 밀도가 높고 접촉력이 뛰어나 전염성이 강하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1년 만에 백신을 내놓은 미국이나 영국, 중국, 러시아와는 달리 한국 기업들은 백신 개발에 매우 신중한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개발 속도는 늦을 수 있지만 모든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커버하겠다는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국의 SK바이오사이언스는 영국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을 위탁 생산할 뿐만 아니라 표면 항원 단백질이 면역세포를 자극해 면역 반응을 유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침입하는 경우 항체가 이를 제거하는 원리에 매우 안전한 백신을 개발 중에 있고, 제넥시는 기존 백신 후보 물질이었던 GX19을 GX19N으로 변경하고 새로운 백신 후보 물질을 처음부터 다시 임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넥신 관계자는 코로나19 백신 개발 후발주자로서 GX19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최근 새로 출현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체 발생 및 회복 후 재감염에 대비할 수 있는 GX19N의 개발 전략을 발표한 것이다 전했습니다. 영국과 미국에서 화이자의 부작용이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체까지 영국에서 발견되면서 1년 동안 집에서 기다렸던 전 세계인들이 또다시 1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공포에 휩싸인 상황인데요. 한국 바이오 기업들의 개발이 성공할 경우 이러한 불안감은 완전히 잠식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R&D 예산은 27조 4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투입되어 코로나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다 전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